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 GTC가 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어제 주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그 호르무즈 해협 뭐 이렇게 통과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좀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쭉 내려서 예, 프리마켓 가격까지 이렇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 쭉 갔다가 이렇게 GTC 하고 나서 원 제자리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아니 오늘 그 애프터에서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랬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저는 지금 아직은 장세가 조금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역시나 그 그러니까 뭐냐면 좀 호재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다소 이제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밀려서 뭐 이렇게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한 거를 다시 원 제자리까지 이렇게 돌려놓는다.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죠. 좀 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상승하고 이제 호재 보고 상승이 나오니까 가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좀 기분이 안 좋겠어요. 네. 어, 근데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 뭐 유가 이제 이야기는 저는 그래요. 이제 뭐냐면 한 천 휘발유가 1,6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1,800원 됐는데 예, 이게 다시 1,600원으로 내려올까? 그럼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통과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올까? 이 주식시장 차트가 말을 해주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1,600원 시대에서 휘발유를 샀는데 예. 그 전에는 1,400원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1,600원이었거든요. 네. 음, 근데 전쟁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대로 하면은 이 호재 이야기대로 하면은 유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예전에 1,600원대로 다시 떨어지겠지? 그렇다면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잠깐만 이게 다시 내려오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한 번 오른 그러니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원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물가 관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물가는 일단 한 번 오르면 돌아가기 힘드니까 애시당초 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800원 됐던 유가가 다시 1,600원 또 밑으로 1,500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게 예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겪어봤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 이 휘발유 가격이 1,9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디플레이션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야, 그렇게 비싸던 휘발유 가격이 한 3-4년 디플레이션을 겪으니까 1,400원대까지 내려가더라.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떨어지면은 좋은 거냐? 예. 잘못하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소비자들, 국민들, 사람들을 너무 고물가에 장기간에 노출시켜 가지고 쥐어짜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소비가 감소하고 디플레이션에 걸린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좀 이렇게 고물가 되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회사들이 공장을 확장하고 해갖고 이 생산 능력이 이제 올라갔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경제 공황이나 디플레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좀 이렇게 뭘 이제 생기냐면 공급 과잉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공급이 과잉돼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템포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도 그래요. 막 서로 너도 나도 막 짓고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이제 공급이 많이 되는 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디플레이션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AI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AI를 소비하는 거죠. 예. 근데 AI 데이터 센터 뭐 AI 등 해갖고 이제 공급하고 이것이 어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삼성도 지금 평택에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이 완공되면은 램 생산, D램 생산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삼성이 한번 이제 위기가 오겠죠. 예. 그 전 세계 이제 좀 보면은 반도체 공장들을 계속해서 더 짓고 하고 있단 말이죠. TSMC도 삼성도 이제 미국에 막 공장 짓고 SK 하이닉스도 저기 어디야? 용인인가 어디에? 과천인가? 거기에 이제 지금 원래 공장 계획의 4배로 늘려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공장을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 과잉에 걸려서 디플레 상황이 올 것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엔비디아 GTC에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CPU 있잖아요. 예. 가령 새로운 어떤 이 뭐랄까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인텔 CPU하고 AMD CPU 중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참 답답한 현실이죠. 예. 우리 이제 선거할 때도 그런데 예. 거대 양당이 있으면 둘 중에 한 당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기술도 좋고 회사도 크고 하니까 CPU 같은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AI 요소까지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나 AMD는 CPU에다가 GPU 있잖아요. 예. 그래픽 카드 처리까지 하는 걸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시대가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제 고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 CPU 같은 것을 이제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매출이 증가가 되겠죠. 뭔가 좀 이런 것 좀 바라고 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예. 주식회사의 CEO,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주는 CEO를 원해요. 예. 근데 지금 벌써 작년 8월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나 오래 주가가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지 못하는 CEO는 좀 심하게 말하면 무능력한 거예요. 어, 그래서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처럼 세계 1위의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가 계속 밀어 올리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예, 혁신적인 또 뭔가 이렇게 속도, 엄청나게 빠르게 마치 스타트업 회사가 일을 하듯이 세계 시총 1위 회사가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은 비싼 이 가격에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엔비디아 PER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죠. 그래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을까? 1조 달러 번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더 벌어야 된다.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사는데 이 183달러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가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183달러 뭐 대충 뭐 200달러 잡고 이게 나중에 400달러가 돼야지 수익이 100% 나는데 2년 안에 400달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불 뭐 125불 뭐 요쪽에 타신 분들이 지금 250불이 되면 100% 수익 나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1년 지나고 이제 2년째 가고 있는데 지금 250불로 간다 하면 이 코스로 간다 하면은 빨리 여기서 주가를 탈피시켜 줘야 돼요. 근데 GTC 같은 것은 되게 이제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애매한 거죠. 주가는 올라갈 때마다 더 올리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25불짜리를 50불 올렸을 때 필요한 자금보다도 지금 125불짜리, 그러니까 180불짜리를 400불까지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들이 몰려들려면 지속적으로 몰려들려면 정말 이제까지 보여준 엔비디아의 퍼포먼스는 그냥 뭐 일막에 불과하다. 진짜 배기는 지금부터다. 뭔가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료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재료라는 것은 하도 계속 듣다 보면은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이제 AI로 돈 많이 번다 이야기가 벌써 1년, 2년, 3년, 지금 4년째 가고 있는데 우리 AI 뭐 새로운 칩 만들었고 이걸로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는 좀 지겨워요. 그러니까 항상 회사가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AI 칩 잘 만들던 회사고 그걸로 돈 많이 벌던 회사가 이 이야기는 계속 그 반복적인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해주고 이제 뭐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걸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노이즈도 사라지고 세계가 좀 평화로워지고 주식시장 이제 좀 집중이 되고 또 AI도 새로 많이 또 발전하고 그런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엔비디아 CEO의 능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가면 이제 지쳐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자꾸 이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GTC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쯤 와서는 뭔가 한 방 대박으로 한번 터트려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뭔가 이쪽 새로운 분야에도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한다. 뭔가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로봇을 위한 전자 두뇌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AI 칩 이야기는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정체 상황에 머물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CEO는 능력이 없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짧게 하고요. 저녁에 또 라이브도 요즘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제가 라이브 키면은 그 방송 켰다 이렇게 푸시 메시지가 가니까 그렇게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